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홍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금투세 안 없애면 엄청난 자금 이탈. 누가 한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야당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인 즉슨 일단 예정대로 나는 계속 폐지를 하겠다는 이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 이 기조 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야당은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던 금투세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일경제는 경제신문이다 보니까 일단 금투세를 오늘 첫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어제 2주년 기자회견, 금투세 말고 다른 관심 가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 특검은 정치 공세.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 처음 나왔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특검은 정치 공세입니다라고 특검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 얘기에 대해서 세계일보 말고 경향은 어떻게 뽑았느냐 보겠습니다. 특검 거부, 국정기조 그대로 변화는 없었다. 경향신문은 요 사안에 대해서 특검 거부하지 않았느냐, 국정기조도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그대로 아니냐, 변화는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좀 결이 다른 두 개의 제목을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여 원내대표의 추경호 독배 마시고 상황 타계. 네, 102명이 참석한 어제 의총에서 70표를 얻었습니다. 68.6% 득표로 압도적으로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추경호 이제 신임 원내대표죠. 그런데 되고서 한 얘기가 독배를 마시고 상황을 타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독배를 마시는 자리다라는 얘기가 같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가 어떻게 좀 잘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살인 사건으로 번진 유튜버 간 비방전. 네, 이게 우리나라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 앞에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흉기살인 50대 체포가 됐는데요. 유튜버 간 비방전, 대체 얼마나 비방이 심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냐? 경찰 얘기에 따르면 서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라고 하죠.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범행까지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생중계로 노출도 됐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IT 경술국치 비난에도 입 닫은 네이버 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라인, 이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칫 한일 외교 갈등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서 당사자는 네이버죠. 근데 네이버가 조용합니다. 입 닫은 네이버?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라는 거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네이버가 이 라인을 갖고 이 운영을 한 최대 주주일 때의 이점을 포기를 하고 라인 지분을 매각할 경우 수조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네이버로선 신성장 사업에 투자할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현금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애초에 라인 지분을 정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가세해 한일전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입장 표명이 난처해졌다는 분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그래 철수하는 걸로 하자라고 정리를 했는데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요거는 좀 약간 난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사태에 개입을 하기가.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네이버가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사진 오늘 조간 일면들 모두 어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사진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윤 대통령이 뭔가 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뭔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입으로 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말고 한겨레는 어떤 게 일면 사진인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멀리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크게 주목이 되는 부분은 기자들의 이런 손이죠. 손이 굉장히 수십 개의 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입을 꾹 닫은 윤 대통령이 멀리 잡은 이 모습 뒤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다라는 게 같이 걸려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한 장 더 볼까요?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아까 한겨레 사진에서 좀 줌으로 들어갔죠. 줌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좀 더 크게 나와 있고요. 윤 대통령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씩 좀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사진에서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다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또 추가로 이벤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다른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사진, 오늘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사과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증문즉답만 73분. 리허설 때 없던 사과 즉석 표현도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원래는 집무실에서 국민 보고 20분, 22분 정도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기다리는 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약 6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60분에서 좀 넘었죠. 13분 넘었습니다. 73분 동안 증문즉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리허설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리허설에 없던 사과라는 즉석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합니다. 라고 김 여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년대담 땐 박절치 못해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건데 어제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특검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신년 대담 때도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죠. 아까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 아내의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과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지난 1월 이 신년 대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최창렬 교수님. 일단 신년 대담 때와 다르게 이번에 사과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리허설에 없던 표현이다라는데 요거는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과란 표현 이전에 이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은 가끔 나왔어요. 근데 네. 사과란 단어를 직접 쓴 건 처음입니다. 근데 사과란 말과 죄송하다는 말은 상당히 어감이 다르죠. 죄송하다는 말보다 사과라는 건 내가 그것을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진전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저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도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아마 야당도 저 사과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부분이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였다면 저 사과한 게 상당히 돋보였을 텐데 특검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과했던 거 그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창길 교수님은 사과 자체는 평가할 만한데 다른 것들에 좀 빛이 발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박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워딩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과 드린다가 아니에요. 사과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 사과의 주체가 김건희 여사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니면 드리고 있다, 드리고 있습니다인데 이 과거에 누구에게 사과를 했다는 건지 참 모호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과거에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디올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전을 했지만은 네. 특검법은 사실 거절했거든요. 이 특검법이 왜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부터 이어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 이것을 풀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인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확하게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사과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 좀 다른 의미 아니냐, 애매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특검을 안 받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명품백 의혹 위법성 인식 없이 사과만, 특검엔 정치 공세. 이 제목을 보면 이종근 의원님, 네. 요 얘기는 이거 위법성 인식이 없이 사과만 한 거 아니야, 부족하다. 특검도 정치 공세라고 안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네.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파우치백과 관련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네.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좀 지켜보자. 특검과 좀 분리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엔 정치 공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전임 정부에서 2년 동안 탁탁 털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전임 정권에서 나를 봐주기 수사한 거냐 그러면서 이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모든 걸 다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으므로 그것도 역시 사실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검의 취지는 특정한 사건의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시기 동안 하는 게 특검의 어떤 요체인데 네. 너무 뭉뚱그려서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목에 전체적으로 정치공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사과는 확실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공세라고 표현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다라고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이 특검을 반대하는 부분과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한다. 요 사과 부분은 별개로 좀 나눠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사실 성재준 위원님, 그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특검이긴 하지만 그 특검을 하면서 인지되는 거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가방 의혹도 고가 선물 의혹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가 그래서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두 가지는 방금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명확하게 좀 분류가 필요합니다. 애당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적을 한 것처럼 지난 정부 때부터 수사를 이미 다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명품 뭐 파우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고 난 뒤에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만약에 수사 결과가 좀 미진한 게 있거나 아니면 또 뭔가 개입된 게 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그때 이제 특검을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두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만 같이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글쎄 제가 봤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번에 명확하게 그래도 사과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했는데 너무 그거를 조금 왜곡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지적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보고 특검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검이 김 여사 특검만 어제 나온 건 아닙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 얘기도 나왔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최상병 수사 지켜보고 납득 안 되면 제가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를 지켜보고 내가 봐도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잠깐 성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맥이 같죠. 박영은 의원님. 네. 일단 특검이라는 게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건데 아직 수사 중이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전 정권에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정말 그렇게 당당하시다면은 검찰이 수사 종료를 해야 됩니다. 정말 혐의점이 없으면 수사를 종료해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3년 전부터 수사가 돼 있었는데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 하면 수사 종료하면 될 일이지 왜 이걸 수사 종료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수사가 종료된다면 검찰 공소장에 나왔듯이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가 2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이렇게 대여해서 1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수사 종료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겠죠. 그러면 특검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 정권 탓을 하는 겁니다. 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지금 5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네. 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1월 달에. 정말 5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거든요. 정말 이제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총선 전에 잠깐 하고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약간 물살이 타는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에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네.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민간 경찰에 이관된 사건을 군 검찰에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공의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번호가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단순히 수사 지켜보자, 수사 결과에 따라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은 의원님 얘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고 종결이 안 되고 오히려 특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시간 끄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정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을 많이 끌었던 부분은 사실 또 전 정권은 맞아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수사 검사들이 네. 이 문제는 이제 다 수사를 했는데 종결을 해야 된다. 아무런 어떤 혐의가 없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그것을 종결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보도가 다 나 있는 사실이고요. 네. 현 정권에서 그것을 종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저도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빨리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공은 검찰한테 좀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선 가장 많이들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 이른바 VIP 경로설이 진짜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VIP가 수사 보고 내용을 듣고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VIP 경로설 묻자 윤 엉뚱한 답변, 비선 논란, 질문 없었다. 네. 일단 이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동아일보는 엉뚱한 답변이다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런 것이냐 들어보시죠.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네.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관련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좀 화를 냈습니다. 왜 숨진 사람 찾는데 산 사람 다치게 너무 무리하게 수색을 했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VIP 경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질문 자체는 그게 아니긴 한데
최창렬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른바 VIP 경로서를 윤 대통령이 모른다. 두 번째, 아는데 딴 얘기한 거다. 세 번째, 내가 경로한 건 맞는데 경로한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와전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4번입니까? 경로서를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숱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안보실하고 국방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함께. 거기서 이제 VIP가 이제 화를 냈다. 그 얘기를 김기환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전했고 네. 그래서 알려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네. 김기환 사령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이른바 VIP 경로서를 지금 이 사건의 핵심처럼 됐어요. 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이른바 외압 의혹이잖아요. 근데 아마 마지막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VIP 경로서를 알고 있는데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경로는 했는데 네. 나는 그 사안으로 경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었고 아는데 딴 얘기 한 거다? 아는데 딴 얘기한 거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말이죠. 지금 엉뚱하게 나왔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VIP 경로서를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기자가. 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돌아가신 사람 순직자를 수색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했냐라고 그 사건 전체의 틀을 나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일상적으로 얘기되어 왔던 의혹과는 전혀 다른 얘기, 논점이 다른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3개 정도의 가능성이 지금 두 번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재준 위원님.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아는데 모른 척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께서는 일단 뭐 기자가 질문했던 의도는 그거겠죠. 결국에는 이제 외압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이제 관련해 가지고 경로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일단 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통해서도 입장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도 이미 몇 차례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셨던 거는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막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보다도 네. 내가 경로를 했던 포인트는 네. 무슨 뭐 외압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도대체 그렇게 어떤 병사가 희생을 당하는 일이 나올 만큼 그렇게 무리하게 했냐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된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그 전에서도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로 그냥 가름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만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윤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이 저 얘기였었던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지금 어제 윤 대통령의 이 얘기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부분들 여기 다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이거 받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이거죠. 윤, 변화 없으면 국민분노 임계치, 탄핵 거론 박찬대, 초강경 모드가 제목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길래 이렇게까지 초강경 모드라는 제목까지 나온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굉장히 무섭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만약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있다. 우리 경고 흘려듣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훈 의원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 이 일은 무슨 일을 얘기하는 것이냐? 먼저 어제 기자회견이 왜 일어났냐, 왜 진행되었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2년 만에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이것은 뭐 이전에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3년간의 미래를 알리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정말 총선에서 이제까지 국정에 대한 대실패, 정말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안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데 정말 기자회견 이전과 이후, 총선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국정 기조가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새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쯤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대통령 선거나 네. 아니면 특검이나 이런 입법적인 심판을 포함해서라도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야당에서는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뭐 이후에 있을 또 다른 뭐 지방선거든 뭐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일 수도 있고 특검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목에서는 사실 탄핵 거론 박찬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들은 거는 탄핵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좀 무섭게 얘기하긴 했지만 탄핵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왜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이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말고 다른 데서 요 얘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탄핵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직전까지도 왔다고 보세요?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게 탄핵이 뭐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물어보죠. 지금 탄핵 직전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보다 지지율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3년이라는 건 어쨌든 헌법에서 보장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길다는 건 헌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대통령의 이 정부의 집권 시기를 당기겠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므로 네.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도 약간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 파란을 책임져야 될 거다.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이어져요. 저는 이게 어떠한 총선도 어떠한 국회도 마지막 달에 쟁점 법안을 올리질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국민들한테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국회에서 새롭게 할 수 있으므로 한 달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굳이 왜 했을까? 바로 명분 쌓기. 즉 여기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총선 결과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지금 탄핵의 어떤 뭐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민주당이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충분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막 박 의원 말씀처럼 선거를 예를 들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의회주의 입장이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나 그렇지 않고 명분 쌓기 즉 탄핵이라는 지점에 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면 이것은 의회주의를 지금 어기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저는요 지금 저 박찬대 의원 말이 네. 저 말을 심각하게 새겨 들어야 돼요. 이 여건이. 저 박찬대 의원의 저 말 태도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상당히 협박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저건 조금 좀 불쾌하게 될 수 있어요.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이 지금 192석이라고요. 야당 연합이 말이죠. 범야권이.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국정기조 변화 이런 걸 거의 느끼기가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 이런 것들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국정기조 전환에 관한 질문 때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기조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총선 민심 뭔가 바꾸라는 거였고 특검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그게 구체적으로 국정기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특검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진부하게 느끼는 게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수사하자 그때는 지났어요 이미. 맨 초기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최상병 특검 여론이 지금 높아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되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특검을 거부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특검 여당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여야 다시 우리 협조합시다. 조율합시다 하면서 야당이 공을 남겼어야 돼요. 그럼 야당이 저런 말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일반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이 좀 변하고 있구나. 저도 특검 거부 얘기는 안 했구나라고 좀 긍정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언론들이 사과한 것들은 평가하지만 그러나 뭔가 국정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일반적이잖아요. 어제 제가 볼 때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거칠긴 하지만 네. 요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성태준 의원님. 아니 최 교수님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런 여지를 만약에 야당 쪽에 남겨놓으면 야당이 뭔가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걸 안 받는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이미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대통령 본인께서도 얘기했던 게 특검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조건부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김건희 여사나 무슨 뭐 가족이나 이런 어떤 뭐 불리하다 이런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헌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여야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되면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도 공수처의 공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애당초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도 드러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공수처의 결과가 없습니다. 또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특검청을 만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게 대통령이 지금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반헌법적인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에 아니다. 그래도 좀 있다.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에 했었던 대담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늘 얘기하는 상황에서 좀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자를 붙여서 긴급 기자회견 입장 발표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센 내용이었죠. 직접 들어보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박찬대 원내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어제 기자회견을 봤을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디 있느냐?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입원했습니다. 이재명 물혹 수술차 휴가, 입원 치료 및 휴가로 지난 9일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15일까지 입원 정치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입원했어요.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했고 겸사겸사 좀 쉬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바로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올라왔느냐?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조작에 대장동 사건 녹취록 조작하는 정치검찰, 공선법, 공직자 선거법, 선거법 사건에서 공문서 조작까지 했다. 공문서 조작을 검찰이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좀 기사를 올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좀 알아듣기가 딱 한 번에 보고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신도시. 아니요, 이게 청취 불가라는 식으로 청취 불가. 점점점점 이게 별표 표시를 해놨어요. 발음이 네. 그 이제 개인 특유의 발음 때문에 뭉개졌다가 그렇죠. 그런 예.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검찰이 풀면서 거기다가 윗 어르신. 예, 윗 어르신이라고 써는 거예요. 그 윗 어르신이 누구겠냐? 이게 바로 이재명이다. 맞습니다. 남욱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재판장이. 너는 정확히 뭐라고 기억하냐 그랬더니 직접 이 녹취록을 다 보고 그냥 딱 듣자마자 바로 예, 이거는 위례 신도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게. 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을 합니다, 남욱이. 네. 조상호 변호사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윗 어르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 얘기를 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물어봤다. 남욱 씨한테, 남욱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이거 누굽니까? 윗 어르신 누구예요? 했더니 이거 위례 신도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이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받아서 그럼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위례 신도시인데 이걸 윗 어르신이라고 얘기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루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거 검찰이 조작도 합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분명 이번 치료 겸 휴가를 가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변명은 구체적으로 안. 좀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 입원할 거예요.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치료 겸 내가 3년 동안 모셨으니 그 핑계로 좀 쉽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영훈 의원님 안 쉬고 또 글을 올렸어요. 네, 중앙일보는 이번 정치냐 뭐 이렇게 얘기 뽑았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들 거의 근 3년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화영 대북 송금이니 뭐니 하는데 이 전반적인 것들을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것도 뭐로 시작했겠습니까?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바뀌다가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어요. 대장동 사건도 처음에 남욱이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어떤 것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피우더니 지금 하나도 3년 동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 근 3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하는 검찰, 정무 판단을 하는 검찰에게 굉장히 시달렸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혹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본인이 이렇게 해명해야 될 것은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수술하러 가서도 지금 글을 올렸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정근 의원님. 네, 야당 대표로서는 휴식을 취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글은 야당 대표로 올린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혐의를 어떻게든 덮어보자 하는 네. 그런 노력이니까 이것은 좀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두 가지 캐릭터, 부캐가 있으니까요. 네. 자, 하나씩 해볼까요?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조작, 이 조작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왜? 지금 술자리 무슨 의혹 모든 것을 검찰이 다 밝혔습니다. 뭐 출정 기록 내놔라, 뭐 CCTV 내놔라, 거의 다 내놨어요. 출정 기록 다 내놨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 그러니까 이쪽 그 이화영 변호사가 주장했던 날짜들 전부 다 그 날짜에 언제 구치소에 돌아가는지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진술 조작이라고 아예 규정해 버렸어요. 진실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진술을 조작했다고 믿어야만 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자신이 기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는 지금 무릎을 수술하러 갔지만 지금 피의자 신분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규정 지어야만 자신의 어떤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례 신도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위례 신도시는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범죄입니다. 왜요? 그렇게 특혜를 줄 테니까, 특혜는 너희들이 다 줄 테니까, 우리들한테 전부 다,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어떤 혜택을 받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한들 위로 어르신이라고 해서 꼭 이재명 대표는 연결시켰다는 어떤 부분으로 도리어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행태인데, 이런 것들을 아이고 무록인데 지금 아파서 쉬겠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걸 드러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은 휴가를 가고 치료차 지금 휴식을 취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범죄 혐의자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제 자정 가까이 돼서 제명인의 마을에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죠.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장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글이죠. 오랜만이죠.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뭐냐? 마을 주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지지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인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고기 하나 넘었습니다. 더 큰 힘 모아서 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라고
뭔가 감사했습니다. 총선 압승. 하지만 우리 더 큰 산 있어요. 좀 더 일치 단결합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지금 요 얘기는 어떤 입장으로, 어떤 이재명으로 글을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글쎄요, 이제 아까 전에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범죄 혐의자이기도 하고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첩된 또 정체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적어도 제명인의 마을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이장님도 하시고 판사님도 하시고 검찰총장도 하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좌지우지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있네요. 작은 고개 하나 넘었을 뿐인데 더 큰 산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글쎄 그 큰 산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입원하신다라고 하길래 병명도 뭐 공개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때문에 저러실까 싶었는데 사법 리스크 병 아닐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또 글을 올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그 글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그 대화가 있었던 거를 글로 이제 옮겨 적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워딩이 발음이 조금 안 좋고 하면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 신도시를 이제 윗 어르신이라고 잘못 이제 검찰이 들었던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검찰이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아니 아랫 어른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이 뒤집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표현 중에서 위례 신도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라고 하는 말. 저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너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업체 자체를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그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가 의도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와가지고 검찰에 당황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윗어르신이냐 위례 신도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저 녹취록의 핵심 포인트는 너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네. 지금 위례 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겁게 얘기가 박영훈 의원님 짧게. 윗 어르신이든 위례 신도시건 저 녹취에 등장하는 사람은 정영학과 남욱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위례 신도시든 윗 어르신이든 이거 이재명 대표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검찰이 마치 윗 어르신으로 이렇게 적시한 다음에 그게 이재명 대표인 양 이렇게 연기를 피운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짧게 말씀을 아주 짧게 성재준 의원님. 아니 위례 신도시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죠?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례 신도시 얘기가 굉장히 지금 뜨겁게 불붙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최창렬 교수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 거예요. 위례 신도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뭐냐, 이재명 대표가 어쨌거나 정치검찰이다 검찰 관련한 글도 올리고요. 이제 이재명으로서 제명인의 마을 이장으로서도 글을 올립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왜 기자회견에 대한 글은 안 올렸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 얘기 나올 법한데. 네. 근데 어제 그 기자회견이 온 국민의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입원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바쁘기도 하겠죠. 이제 그 입원도 안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나오지 않겠어요? 전혀 이재명 대표 아무런 뭐 입장 표명도 안 하지 않을 것 같기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얘기할 것 같아요. 약간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올리긴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